파일 복사,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만든 다음에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에 write 하면, 출력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읽어서 출력했으면 나가죠. 나가서 close. 인풋도 닫고 아웃풋도 닫고. 이러면 복사죠. 한 바이트씩 읽어서 한 바이트씩 출력하는 끝까지 전부 다. 그럼 복사죠. 자, 실행해 봅시다. 파일이 없다고 나오니까 내가 만든 적당한 파일로 아까 파일 데이터 3을 만들었으니까 데이터 3을 읽어서 데이터 4를 써보죠. 오케이. 그러면 데이터 3을 읽어서 데이터 4에다가 썼으니까 두 개가 크기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걸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유닉스 와일드카드인데 파일명 와일드카드 이 부분이 3이나 4 즉 이 부분이 3이나 4니까 데이터 3.txt 데이터 4.txt 그 두 개만 보여달라라는 뜻이죠. 두 개가 둘 다 24바이트로 크기가 같죠. 아, 이거 한글 EUCKR이라서 참 안 보이는구나. 그냥 캣으로. 아, 여기도 EUCKR이 깨지네? 딥 배시쉘 터미널에서도 EUCKR 인코딩은 깨지네? 아무튼 똑같은 형태로 깨지면 되지. 비록 한글이 깨지긴 했지만 똑같은 형태로 깨졌죠. 복사된 거 맞지? 자, 읽은 내용 그대로 출력을 하면 그게 복사죠. 그런데 위 코드는 한 번에 한 바이트씩 읽어서 한 바이트씩 쓰죠. 그래서 만약에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다. 그럼 1000번 읽어서 1000번 쓰는 거고 100만 바이트다. 그럼 100만 바이트 읽어서 100만 바이트 쓰는 거라서 성능이 나빠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현이 조금 낫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에 리드 메소드가 또 있는데 한 바이트씩 읽어서 리턴하는 리드 메소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라메타로 배열을 주면 그 배열에 채워서 읽는 리드 메소드도 있어요. 이 경우에 리턴 값은 몇 바이트를 읽어서 이 배열에 채웠다. 읽은 바이트의 카운트예요. 이 경우도 역시 리턴 값 이 카운트가 1이면 그러면 파일의 끝이야. 파일의 끝에서는 얘가 0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1을 리턴해요. 그래서 -1을 리턴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할 때도 write, 자, 배열인데 이 그냥 배열이면 앞에서 그냥 배열 write 하는 거 봤죠?
없었나? 그냥 배열 라이트 한 예제는 없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있었는데? 그 한글 인코딩 겟바이트에서 출력하는 예제가 있었잖아. 아, 여기는 배열을 한 바이트씩 출력했었군.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한 바이트씩 출력하는 거, 배열에 들어있는 걸.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지금 배열에 들어있는 바이트를 하나씩 하나씩 출력했죠. 아까 이 예제에서는. 그런데 배열에 들어있는 걸 몽땅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그 메소드가 이거예요. 자, 이 ARR 배열에다가 채워서 읽었으니까 몇 바이트 채웠냐면 카운트 바이트만큼 채웠죠. 자, 그러면 출력을 할 때도 이 ARR 배열을 출력하는데 0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카운트 바이트까지 출력. 읽은 만큼 출력하는 거죠. 읽은 만큼 출력. 대부분 이게 배열의 크기가 4096바이트니까 대부분 4096바이트 꽉 채워서 읽어요. 파일에서 읽을 경우. 그런데 파일의 끝에 가면 남은 게 예를 들어서 파일 크기가 딱 5000바이트다. 그러면 처음에 읽을 때는 4096바이트 다 읽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미 4096바이트를 읽었으니까 남은 게 5000 빼기 4096이 얼마지? 904인가? 904네. 904바이트만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읽은 건 904바이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읽은 건 남은 만큼만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4096바이트 꽉 채워 읽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4000이면 4000이고 5000이면 5000이지 왜 4096바이트냐면 컴퓨터 내부는 다 이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 하드웨어 구조, 디스크 구조도 다 이진수 기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십진수가 편하지 컴퓨터는 이진수가 자연스러워. 그래서 4096이면 2에 14승. 아니다, 12승. 2에 12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디스크에서, 뭐, 한 블락, 한 덩어리, 블락. 우리나라 말로 덩어리를, IT 프로그래밍에서는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2에 10승이 1024고, 2에 10승. 이렇게 적자. 자, 2에 승이 2에 10승. 오케이. 1024고 11승은 자, 11승은 1024 곱하기 2니까 2048. 자, 14승은 12승. 12승이 4096. 13승이 8192. 이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대충 이거예요. 컴퓨터에서 한 블락을 읽을 때 한 블락 적당한 크기가 얼마냐? 4096, 8192. 나라면 512. 이 512가 2의 8승이야. 아니구나. 9승이구나. 이의 9승이 512. 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한 블락을 읽는다. 한 블락을 읽는데 이게 뭐 모바일 앱 정도 돼서 메모리가
부족하다, 메모리를 아껴야 된다. 그러면 한 512바이트 정도 한 번에 읽는 거 소심하게 조금씩. 그 다음에 뭐 메모리 부족하지 않다, 한 번에 많이 읽자. 그러면 4096이나 8192 이 정도. 이거보다 더 클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숫자. 파일에서 한 번에 한 블락을 읽는데, 한 블락을 읽는 게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하냐. 512보다 작은 건 너무 작고, 8092보다 큰 건 너무 커요. 이렇게 이진수, 이 정도 범위의 숫자가 적당한데, 대부분 PC라면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4096이나 8192 이 정도가 적당해요. 그 다음에 8192보다 큰 것이 왜 별 의미가 없느냐면, 어차피 디스크 하드웨어도 한 번에, 하드디스크 하드웨어가 한 번에 8192보다 더 크게 한 번에 못 읽어. 어차피 하드웨어 자체가 요즘 하드웨어는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코딩 공부할 때는 그 당시 하드웨어는, 그 당시는 SSD가 아니라 하드디스크였어요.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 열심히 코딩할 때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한 이 정도 크기로 한 번에 읽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SSD는 모르겠네. 그건 여러분이 검색해봐요. SSD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 어떤 크기 블락이 최적인지 알아보고, 특히 C 개발자라면, C는 그 정도까지 고민하면서 코딩하는 게 C 개발자예요. 자바라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자바라면 그냥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되돌아와서, 그래서 여기가 4000이 아니고 5000도 아니고 4096인 건 방금 봤듯이 2의 12승, 이진수 숫자가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정도가 4096 아니면 8192 정도가 무난해요. 한 블락 읽을 때. 한 번에 4096바이트씩 읽어서 출력하기 때문에 한 바이트씩 읽는, 이건 뭐 한 바이트씩 읽으니까 4000바이트라면 4000번 읽어야지. 그런데 얘는 한 번에 4096바이트씩 읽으니까 파일의 크기가 4000바이트라면 한 번만 읽어서 한 번만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효율적이죠. 자, 파일 다운로드. 자, 이 부분 구현은 바로 앞에 파일 카피 구현과 같아요.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서, 안 갔구나. 이건 화면에 출력하는구나. 오케이. 화면에 출력. 근데 앞에서 봤던 거죠.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데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하기. 자, 그런데 이게 읽을 내용이 웹에서 읽는 거고, 이 내용이 JPG야. JPG를 읽어서 문자로 변환해서 화면에 출력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지. 아무 의미 없지만 해봅시다. 자, 지금 뭐라고 출력했는데, 출력하는 내용이 이미지의 내용이고, 이미지의 내용을 그렇게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알아볼 수 있는 문자가 당연히 아니지. 이미지 파일이니까 그 그림을 숫자로 변환한 숫자죠. 그림 숫자. 그리고 파일이 꽤 커요. 텍스트 파일에 비해서는 이미지 파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학교 그 이미지예요. 여기 웹브라우저의 URL 치고 들어가면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죠. 지금 엔터를 쳤을 때 웹브라우저도 방금 이 자바 코드가 다운로드 하듯이 다운로드해서 얘는 캐릭터로 변환해서 출력한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를 이미지답게 그려줬죠. 요 그림이에요. 이미지니까 화면에 출력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다운로드, 저장해야죠, 결국은. 자, 이건 실습. 그 인풋 스트림으로 읽은 걸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을 해서 파일에 저장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파일로 저장하면 그게 다운로드죠. 자, 그래서
웹에서 뭐 다운로드 하는 거 구현 매우 간단해요. URL에서 읽어서 파일에 저장하기. 아주 간단해. 그래서 다운로드는 간단한데, 이제 여러분이 크롤링이라는 거 용어 아나? 웹페이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이터 긁어오는 걸 크롤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운로드는 쉬워. 그런데 그 중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읽은 내용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부분만 추출하는 거, 꺼내는 거, 이걸 파싱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읽은 내용, 텍스트죠, 부분. 큰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분석해서 꺼내는 거. 파싱한다. 이 부분이 구현이 손이 많이 가고 어렵지. 다운로드 자체는 쉬워요. 이거 구현해 보세요. 그 파일 복사하는 코드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한 바이트씩 복사하는 구현, 그 다음에 한 블락씩 복사하는 거. 아무래도 한 블락씩 복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큰 차이 안 나. 두 개 다 구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이런 코드를 웹에서 읽어서 파일에 저장하면 이것은 다운로드죠. 그런데 파일에서 읽어서 파일에 저장하면 이건 복사죠. 근데 어쨌든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에 출력하는 코드는 똑같았지. 그 똑같은 코드 부분만 카피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로 추출하면 이 메소드를 카피 스트림 메소드를 다운로드 할 때도 쓸 수 있고 파일 복사할 때도 쓸 수 있죠. 이런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메소드를 모아서 어떤 클래스에 구현한 다음에 그 클래스를 라이브러리에 넣어 놓으면 재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클래스를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하죠. 아무튼 여러분은 유틸리티 클래스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은 어렵겠고 메소드만 분리하는 것까지만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메소드는 이럴 때 저럴 때 자주 사용되겠다. 이런 메소드를 분리하고 클래스로 분리하고 이런 게 객체 지향 재사용의 시작이죠. 자, 이 부분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금방 구현한 학생은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의 메소드들 몇 개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은 메소드들이 있어요.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여기 개발자라면 이게 레퍼런스 사이트인데 이런 블로그 같은 것만 보고 공부하는 것은 초급 때나 가능해요. 초급을 넘어서 중급 고급 개발자가 되려면 블로그 같은 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급 정보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건 레퍼런스에만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문구나 이런 게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몇몇 개라도 읽어보세요. 자주자주 읽어봐야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많이 익숙해질 거야. 잘 안 보인다고 안 읽어보면은 레퍼런스를 아예 안 보면 고수가 될 수 없어요. 요즘 뭐 영어야 여기 번역해주지. 여기 크롬 같은 경우는 여기 점점점 누르고 여기 번역 있죠. 이거 번역 눌러서 한국어 선택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도 해줘요. 이 번역이 썩 훌륭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번역만 보지 말고 번역도 보고 영어도 보고 왔다 갔다 보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두 탭에 열어놓고 한 탭은 번역을 누르고 한 탭은 그냥 영어로 놔두고 왔다 갔다 비교해 가면서 읽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글 번역이 완전하지가 않아. 오류가 좀 있어요. 이상한 번역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조만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때문에 이제 완전해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에는 실습을 합시다.